이런 게 있습니다. 명태균 교이트 관련해서 일단 저 카톡부터 한번 봐야 되는데 이걸요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쪽 일부는 저게 무슨 사적인 대화지 저게 뭔 상관이냐 할 텐데요. 김건희한테 명태균이 어떤 위치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카톡이에요. 네. 사적인 대화라고 해도 모든 걸 추정할 수 있는데 어쨌건 오늘 명태균 페이스북이 섰어요. 말하자면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 올라오고 있어. 아, 멈췄어요? 멈췄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보도를 보니까 김재원이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랬다는 거예요. 명태균이 지금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자극하지 말아야 된다. 지가 제일 자극해놓고는. 그래서인지 지금 명태균의 페이스북은 섰습니다. 아, 지금 인간적으로 가장 자극적으로 모욕한 사람이 김재원인데 상갓집 개라고 했잖아요. 거의 뭐 버려진 개처럼 너는 이제 쓸모가 없어. 감옥에 나가 이렇게 비아냥댔잖아요. 야, 실컷 도발해놓고 한 소리 먹으니까. 역시 척키는 다릅니다. 자. 결국에는 홍준표도 김재원도 꼬리를 내렸다. 저 헤드라인 한번 보이시죠? 명태균의 꼬리 내린 홍준표 고발 취소 김재원 사실상 사과. 야. 그리고 저기에 드러나지 않은 그 오세훈 고발장만 써놓고 제출하지 않는 것도 숨어 있죠. 아니 질질 안 짰는지 좀 진실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적 대화일 뿐이라고 대통령실이 이야기했지만 저거 믿는 사람은 없다. 실제로 오늘 이준석이 증언 한번 해줬죠. 김건희가 윤석열을 오빠라고 불렀다. 자기도 봤고 진중권 등 복수가 증언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의 어떤 스타일을 보면 내가 얘기하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윤석열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수처럼 편한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아저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내가 내 남편을 하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신에 흉을 보면서 상대방하고 너무 친분을 쌓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네. 조중동도 믿지 않습니다. 믿을 사람 많지 않을 것이다. 여기 이제 핵심인 거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다음 주 월요일을 주목하십시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지금 우리가 막 혼재돼 있고 막 자극적인 거. 우리 오빠 뭐 돌대가리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 네. 흐름을 한번 보시고요.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핵심은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무엇을 줬을까. 그렇죠. 이게 핵심인데 그게 그렇죠. 월요일 날 터진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뭐 대략 좀 이렇게 맛만 좀 보여드리면 일단 김건희 윤석열이 명태균의 충성 맹세한 장면도 나오고요. 근데 간단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나 뭔가 좀 스펙이 좋은 사람 같으면 명태균한테 뭐 한 자리 주면 되잖아요. 뭐 진흥원장이라든지 그렇죠. 뭐 감사라든지. 근데 저 명태균은 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뭔가를 줬다. 그게 월요일 날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뭘 줬을까요? 돈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돈으로 주면 명태균하고 정말 크게 엮이는 거기 때문에 김건희도 위험해지고 명태균도 위험해지니까 돈으로 줄 수는 없고 자리를 줄 수도 없고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뭐 그 사업 기회를 줄 수밖에 없는 거겠죠. 뭐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여기 이제 그런 게 터지고 막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21일 날 많이 기대해 보네요. 일단은 뭐 명태균 씨가 창원 국가산단 지정하는 것을 미리 알았고 뭐 그런 정황들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단독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만 미리 알고 현수막 막 미리 준비해가지고 문구 다 써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언제 발표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완벽히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파 보도상으로는 그 창원 산단 그 발표에 대해서 뭐 하루 이틀 전에 안 것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강혜경 씨의 증언에 따르면 한 달 반 정도 전에 알았대요. 그래서 미리 밑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예 산단 지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겠죠.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 건이랑 월요일 날 나오는 거는 다른 건이고 네. 그거는 이제 김영선을 위해서 명태균과 김영선이 한 몸이었잖아요. 뭐 야하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한 몸이었는데 이게 김영선을 위해서 김영선 지역구에다 뭘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미리 알고 있었대. 이것도 굉장히 큰 건이긴 합니다만 자
친오빠 논쟁 잠깐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어제 제가 보고 느낀 거 하나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새날 단독. 윤석열은 김건희의 친오빠였다. 아 깜짝이야. 야, 씨발 개막장 드라마 이게. 누가 봐도 윤석열인데 친오빠라고 했으면 친오빠지. 뭐 김성렬입니까? 윤건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보도가 되자마자 대통령실에서 30분 만에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0분 분명히 명태균 씨는 사기꾼이기 때문에 팩트 체크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팩트 체크 안 한다고 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팩트 체크하고 있어요. 그거는 간단해요. 그 윤석열이가 대통령실에 있지도 않았고 김건희가 야야야 이거 친오빠라 그래.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정말 매뉴얼대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은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죠. 이 정도 선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친오빠 이거 즉시 나왔잖아. 이거 친오빠 누가 얘기했겠어요. 이거 참모도 절대 친오빠 얘기 못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얘기한 거예요. 그럼 김건희 여사가 야 그냥 친오빠가 했다고 해. 친오빠라고 해. 이렇게 지시를 하면 보통적인 조직은 아 이렇게 친오빠로 하면은 일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빠라는 것 자체가 더 쉬운 단어잖아요. 폭발력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친오빠라고 해. 그럼 뭐냐 바로 그냥 일사천리로 이렇게 해명되는 게 지금 대통령실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 맞아요. 예. 윤석열에 대한 해명보다 김건희 해명이 빨리 나오잖아요. 그냥 여사가 친오빠라고 해. 이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런 필터링 없고 아무런 고민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놀라운 거죠. 김건희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까지 권력을 가질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해요, 진짜. 대통령이 그림자도 안 밟으니까 뭐 참모들 어쩌겠어요. 프레지던트 김건희. 예. 네. 자, 명태균이 어제 그 JTBC에는요 명태균을 찾아갔던 젊은 여기자가 있어요. 네. 굉장히 뭔가 속내를 잘 털어놓는 것 같고 비슷한 시간대에 동아일보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현재까지 명태균의 페이스북이 서 있는 것이 어떤 곳이 있는지 뭔가 선을 지금 타고 있지 않은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보여지는데 명태균도 사실은 확실하게 친오빠가 아니란 이야기를 스스로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동아일보하고는 친오빠 뭐 맞다 이런 식으로 또 인터뷰를 했다고 이런 짓들을 하는데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 그거는 명태균한테 김건희가 뭘 해줬는지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온다. 이거 거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명태균을 김건희 포함해가지고 지금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안 나오겠지만요. 저거 굉장히 큰 건이거든요. 국정감사 안 나오면 큰 건이에요. 그냥 고발당해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김 여사 친오빠는 꼭 나와야 된다. 지금 전국에서 제일 무식한 우리 오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뭐 본인도 가정이 있을 텐데 해명을 해야죠. 그렇죠. 자식들은 뭐야. 그러니까요. 그 김진우 씨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나와서 진짜 무식한 게 밝혀지면 어떡해요? 그것까지는 생각 못 해봤는데. 그러네. 네. 진짜 무식한 게 밝혀지면 사실이 돼버리잖아. 김건희가 왜 그 언론에 못 나오겠습니까? 스트레스도 받겠지만 겁나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자니까 윤석열이 김건희 친오빠임으로 밝혀져. 이걸로 끝내자고 그냥. 그러면 DNA 검사라도 한번 하고 끝내야죠. 아니 이게 해명이 있기 전에는 그냥 윤석열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우리 친오빠야 그러면 다른 게 없어요. 윤석열이 김건희 친오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쌔바닥 내밀어 해가지고 싹싹 긁어가지고 이제 DNA 검사 한번 여기까지는 가십이고 일단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뭘 해줬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해준 게 하나 드러났죠. 대선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대선 자체가 무효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이 건만으로 윤석열을 수사해서 대통령 임기를 무효화시키긴 좀 어렵긴 합니다만 대선 무효라고 가장 크게 외치고 싶은 사람은 홍준표 아닐까요? 그렇군요. 난 이재명 생각했는데 홍준표가 먼저네요. 가장 간절하게 외치고 싶은 사람. 국민의힘에서 제일 억울한 게 나경원, 홍준표. 예, 그렇죠. 자, 방송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나온 단독 중에 하나 볼게요. 한겨레 단독이에요. 뒷돈 1억 2천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이한테 맨날 보고해야. 저게 이제 그 당시에 지방선거 나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다 돈을 뜯었다는 거야. 예. 근데 다 떨어졌대. 그죠. 지방선거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뜯어가지고 지금 그 돈으로 윤석열이 여론조사를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어떤 정당 시스템이라는 게 너무 부패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대선 일주일 전에 9차례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고 예비 후보들이 된 비용 있잖아요. 아까 그 지방선거 나간다는 그 비용은 김영선이 갚았다는 거야. 네. 한 번만 내. 네. 자,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 있어요. 이건 이제 뭐 동아일보 단독이긴 한데 창원지검이 명태균 관련 녹취 파일 4,000개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명태균이 카톡 이번에 우리 오빠 그 무식한 오빠 있잖아요. 그거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컴퓨터를 찍은 거예요. 내 핸드폰을 스크린샷을 한 게 아니야. 핸드폰을 찍은 거더라고. 그러니까 이미 다 다운 받아서 컴퓨터로 분석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겠어. 근데 저거는 그냥 덮는 관계. 그러니까 창원지검의 지금 지검장이 이문정 검사 동기 여성이에요. 그건 덮는 걸로 갈 거다. 이런 이야기는 그냥 대충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재밌는 게 어제 MBC의 분석이 재밌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윤석열 지지율이 출렁출렁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하나는 장모 구속됐을 때. 기억들 하시죠? 네. 네. 그리고 김건희가 사과했을 때. 네. 근데 윤석열 지지율은 오르거나 또는 그대로야. 피해 날만. 보겠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 피해 날 여론조사. 지금 그 사이에 저 여론조사 사이에 장모가 구속되는 게 2021년 7월 2일이에요. 윤석열 이재명 지지율 있죠. 윤석열은 그대로인데 이재명만 떨어집니다. 그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방송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윤석열 장모가 법정 구속됐대 고라니 소리를 내며 이런 거 있었잖아. 네. 윤석아! 제가 저 때 이제 대선 경선 캠프를 처음 차렸을 때요. 그때 이제 스텝으로 일했었는데 저런 여론조사가 나오면 사실 참 캠프 구성원들이 참 힘듭니다. 맞아요. 예. 특히나 악재는 윤석열한테 나왔는데 네.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는 엄청 이상한 힘들더라고요. 나오잖아요. 예. 여기 그래서 다른 여론조사랑 비교 한번 해봤어요. 좋은 CNI, 리얼미터, PNR, RN서치 여러 번 보세요. 장모 구속된 그 시점을 계기로 했는데 PNR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것만 봐도 그 PNR 대표가 인터뷰할 때 자기 어떤 스탠스를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속았다. 나는 명태균한테 속은 피해자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를 포장해 가려고 애를 쓰는데 저런 결과를 보면 PNR 대표가 과연 몰랐을까요? 전체적인 그림에서 뭔가 이상하다 이거. 그러니까 한 발 빼는 거죠. 네. 이게 문제가 되니까. 왜냐하면 PNR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이런 기관들이요. 우리가 정치만 얘기하지만 여론조사 업체들은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저 업체는 조작한 업체라는 소문 나기 싫으니까 한 발 빼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김건희가 2021년 12월 달에 경력 조작 이런 걸로 사과를 하잖아요.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거 여성이 없으니까 이 성대모사가 안 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했던 바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봐봐. 리얼미터, PNR, RN서치, 좋은 CNI 쭉 한번 보세요. 저 오렌지색이 저 PNR이거든요. PNR만 올랐어요. 님이 이게 여러분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렇게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 김건희가 사과한 게 오히려 좋게 작용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김건희의 사과 기자회견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라 장모가 구속됐을 때도 나머지 무슨 천안함 그 티셔츠 때문에 논란이 됐을 때도 뭐 그 독립 그 김구기념관에서 그 무슨 행사하면서 논란이 됐을 때도 모든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지지율은 조금씩 계속 오르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PNR에서만.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PNR이라는 회사 자체가 뭔가 회선, 장비,
뭐 그런 거를 주로 했던 업체고 실제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뽑아내는 거기에 특화된 업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것은 예상인데 명태균 씨가 한국미래연구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RDD에 포함시킬 수 있는 특정 경향성이 있는 데이터 전화번호를 확보한 이후에 정말 PNR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추출한 RDD 전화번호가 아니라 그냥 데이터 주는 거죠. 사실상 안심번호야. 이걸로 조사해 주세요. 그러면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됐다면 PNR도 공범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도 있어. 네. PNR의 실소유주가 명태균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바지사장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대선 여론조작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드루킹 사건이 뭔지 알아요? 댓글도 아니야. 좋아요 많이 눌러준 거야. 킹크랩이. 그렇게 해서 특검이 시작돼가지고 경남 도지사 날라갔죠. 그때 노회찬 의원은 돌아가셨죠. 그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범죄예요. 지금 드루킹 사건에 비하면 이 사건은 정말 진짜 핵폭탄 20개 그렇죠. 터진 겁니다. 20개. 특히나 그러니까 여론조사 업계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명태균 의원이 저질렀던 그런 어떤 표본을 이렇게 조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수집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한테만 원하는 결과를 뽑아내기 위해서 조작하는 이 방법이 1980년대 여론조사 초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정치가 발전해 오면서 지금 여론조사 시장에서는 완전히 사라진 조작법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결과만 한 게 아니라 그 기사 헤드라인까지 파죽지세. 그렇지, 그렇지. 아니 뭐 이렇게 하면요, 진짜 캠프에 있으면요,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안 돼요. 김건희 사과의 지지층 결집, 뭐 이런 거예요. 끝났다, 파죽지세, 거침없는. 그러니까 이건 범죄예요, 범죄. 큰 범죄죠. 엄청난 범죄고요. 대선 무효까지 갈 수 있는 범죄고. 근데 확실히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그 오빠는 친오빠다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입장문. 근데 여론 조작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이것도 난 특검 사안이라고 봐요. 이제 이게 김건희 특검의 포함을 제대로 시켜서 수사를 하게 되느냐, 아니면 요걸 명태균 게이트급으로 수사를 다시 해도 무방하다고 보는 그렇죠. 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권을 흔들 만한 사안 중에 하나가 돌출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했잖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대선 끝나고 나서 대선 패배한 바로 그날 유튜브 새날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이 여론조사 이야기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김어준이 여론조사 꽃을 만들게 되는데 오늘 한동훈이가 여론조사 꽃을 때렸습니다. PNR을 때리라고 임마. 내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의 기술은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한 것들은 다 갖추거든요. 근데 잔기술이 등장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 좀 전에 보셨지만 PNR만 왜 그랬을까. 대선 국면에서 최은순 법정 구속, 김건희 대국민 사과.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한 사과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네. 근데 지지율을 올려요? 왜 그러냐면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지지층이 사기가 떨어지면서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여론조사의 특성이 그렇다고. 진영 쪽 사람들을 사기를 올리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근데 지금 이 부분에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즉각 여기 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건 해명을 못하는 거예요. 참. 아이고. 자, 명태균 게이트 점입 가경인데 그 명태균 씨의 SNS가 잠시 서 있는 것을 어떻게 분석할 수도 있냐면 다른 언론과 인터뷰 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강제로 그 뚜껑을 열어야죠. 명태균의 이런 것만 갖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일어난 일들을 보면 방향성은 확실하게 잡혔구나. 탄핵적으로. 저거 국민이 이해하겠어요? 주권조작 무혐의 이런 것들이? 지금 조중동도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김건희 비웃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편은 없는 거예요 지금. 조중동은 뭐 경국지색이라면서 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여사를 선택할 것이냐 뭐 그렇게 글을 쓰더라고요. 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인포레이터 싱귤라레스님, 통일교 창원 지역 이권 뭐 이런 의혹도 있다는 뜻이겠죠. 고모수의 쇠파이프 뺐다 26일까지. PNR 피 볼 날 있을 거다. 야수님이 6개월로 톨제할 때 털고 가자. 이제 카운트다운 시작됐다. 오빠 못 볼 날 9일 전. 요즘 열심히 슈퍼챗 쏘는 이유는 9일 이후부터 구독 빼도 될 것 같아서 그 전에 열심히 쏩니다. 푸나 형님 만수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정권을 바꿔도 우리가 할 일은 많아요. 그러니까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막 도와야지. 이재명 대통령도 도와야 되지만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충성했던 것들 싸그리 색출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줍잖은 관용이 나라를 망치고 정권까지 뺏긴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에요. 저는 그 윤석열 정부의 그 부역한 검사들 네. 다른 사람은 일단 제껴두고 네. 한 그 200여 명 되는 그 검사들과 수사관들 6,700명은 샅샅이 여죄를 조사해야 된다. 거기다 정부 부처에서 상급 이상 고위 관료 중에 충성했던 것들도 싹 다 색출해야 됩니다. 혹시 또 이재명 대표님 또 뭐 딱 대탕평 막 이렇게 하더라도 새날에서 끝까지 말씀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용서하시지만 네. 내가 용서를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용서하시라 그러고 국가 시스템으로 조져야 됩니다, 진짜. 새날이 앞장서 주십시오. 내가 그 이야기 몇 번 한 적이 있어. 예. 예를 들어 촛불 행동이 이재명 대표는 왜 윤석을 만납니까라고 막 그 주장을 하는 게 이재명 대표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힘을 실어주는 거야. 우리 지지자들은 만나지 말라는데 만나준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구조가 이래. 이재명 대표가 뭐 화합, 뭐 협치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겠습니다. 일단 빚은 갚아야지. 네. 이자들이 진짜 우리 민주 인사들을 추노쿤처럼 우리가 노예입니까 하인입니까 진짜. 자, 너무 여기까지, 힘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재밌지? 채널 방송 늘 재밌죠?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뭐 멤버십도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 감사해요. 자, 구독 좀 해주세요. 일단 구독이 중요해요. 구독이. 자, 새날 구독, 새날 구독. 자, 여기서 자니님, 푸나님 계작도 수입 부탁드려요. 고린 것들 줄 세워요. 네, 계작도 수입. 가만히 있어봐. 새날마켓에다가 단두대를 팔라고. 단두대는 프랑스산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 해놓으면 막 종편에서 이슈는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개작도 준비했다고. 여기까지.